외국인이 사랑하는 K푸드 대표 주자로 통하고요. 조선의 왕 영조의 어머니가 사랑했다고 알려진 바로 이것. 음식 엑스파일 오늘의 주제는 떡볶이입니다. 새빨간 비주얼과 매콤달콤한 맛으로 전 국민의 입맛을 평정한 최강자 떡볶이. 코로나19 당시 한국인에게 위로를 주는 음식 1위로 선정. 지금은 그야말로 떡볶이 전성시대인데요. 그중에서도 53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즉석 떡볶이집을 찾았습니다. 원하는 살이 푸짐하게 얹어 바글바글 끓여 먹는 게 즉석 떡볶이의 묘미. 야들야들한 떡에 튀김까지 세트로 한 입. 맛이 어떤가요? 따봉. 그리고 즉석 떡볶이 하면 빠질 수 없는 라면에 치즈 그리고 떡까지 취향껏 즐겨봐야죠. 변함이 없다 맛이. 진짜 따봉. 국물 척척하게 스며든 튀김의 맛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이곳엔 고추장 떡볶이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인기 떡볶이가 있습니다. 양배추에 떡, 쫄면까지 푸짐하게 얹어준 다음 비장의 무기를 넣습니다. 춘장 들어가요. 고추장에 춘장을 섞은 비법 양념인데요. 달달하고 좀 감미로워요. 맵지 않고. 그러니까는 뭐 남녀노소 아니면은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다 이렇게 맵지 않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춘장의 고소한 감칠맛과 고추장의 매콤함이 어우러져 입에 착 달라붙는 추억의 즉석 떡볶이 완성! 입에 넣는 순간 맛있어. 감탄사부터 나오는 맛. 계란은 내 거다. 한국인이 떡볶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싸고 맛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없는 사람한테는 제격이에요. 이거 왜 해야 돼요? 그래.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 떡볶이는 주머니 사정 가벼운 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준 소중한 음식이자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였죠. 오랜만에 1970년대 이후 떡볶이 전문점의 시대가 시작됐는데요. 신당동을 필두로 떡볶이집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열풍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기호에 맞게 끓여 먹는 즉석 떡볶이 유행과 함께 본격적인 떡볶이 전성시대가 찾아왔지요. 이후 각종 프랜차이즈와 이색 떡볶이들이 등장하면서 지금은 그 종류만 해도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데요. 이곳에선 특별한 떡볶이를 만날 수 있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은 이곳. 기름에 지글지글 튀기듯이 익혀 고소한 맛을 극대화한 이 시장의 명물 기름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나왔습니다. 이색적인 맛과 비주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Seoul is the first time we try that dish, and it was very good. Like the gnocchi we have in France, but also different. So it was very good, and I liked it. 고추장 없이 고춧가루와 기름으로만 맛을 낸 게 포인트랍니다. 보통 기름 떡볶이는 이제 100% 고춧가루 양념을 전통적으로 기름 떡볶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외국 분들이나 어린 친구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매운맛이에요. 그런데 이 하얀 떡볶이는 뭔가요? 예전에 이제 떡볶이가 처음에 하셨을 때에는 약간 간장 떡볶이에 고춧가루가 뿌려지듯이 있었어요. 그걸 기름 떡볶이라고 옛날엔 불렀고요. 지금은 두 개를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간장과 기름에 버무린 간장 떡볶이까지 완성!
맛도 매력도 다르니 하나만 맛보면 섭섭하겠죠. 두 가지 모두 푸짐하게 담아서 동시에 즐겨줘야 제맛입니다. 맛이 되게 담백하고 생각보다 이렇게 달지 않고 떡 본연의 맛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맛있어요. 떡볶이의 역사는 조선시대 양반가와 궁중에서 시작됐는데요.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영조의 어머니가 즐겼다고 쓰여 있는데 볶은 떡이라는 뜻의 오병이라 기록돼 있죠. 양반가와 궁중의 음식을 기록한 조선 후기 조리서, 시의 전서 등 다양한 고조리서에 조리법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떡볶이, 안녕하세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조선시대의 떡볶이 조리법을 살펴보면 궁중이나 방가에서 주로 먹었고요. 지금과 달리 고추장이 들어가지 않고 간장 양념에 쌀떡과 소고기 그리고 기름이 주재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선 요리제법 레시피를 재현해봤습니다. 주재료인 쌀떡과 소고기는 두껍지 않게 편으로 썰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양념이 잘 배어들 뿐만 아니라 속까지 잘 익기 때문이죠. 부재료는 먹기 좋게 다듬은 뒤 떡이 늘어붙지 않도록 골고루 기름칠해줍니다. 손질한 소고기와 부재료들을 기름과 간장에 볶아주다가 고기가 익었다 싶으면 이렇게 떡을 투하합니다. 미리 볶아둔 미나리까지 올려서 골고루 뒤적여주면 과거에는 궁중이나 반가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귀하디 귀한 조선시대 떡볶이 완성! 지역별로도 떡볶이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는데요. 첫 번째, 서울과 경기 떡볶이입니다. 짧은 떡에 매콤달콤한 양념을 곁들이는 게 특징이라는데요. 밀떡과 쌀떡 모두 두루두루 쓰여 입맛대로 골라 먹기에 좋고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두 번째 대표 떡볶이는 바로 부산식 떡볶이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퉁퉁한 가래떡. 맞습니다. 부산식 떡볶이는 이 가래떡을 길게 썰어 넣는 게 특징. 한 입 가득 넣어 먹으면 입안에서 풍기는 고소한 풍미가 일품이랍니다. 부산하면 어묵도 빼놓을 수 없죠. 가래떡을 어묵 국물에 데친 물떡을 곁들이기도 하죠. 대표 떡볶이의 마지막 주자, 대구식 떡볶이인데요. 대구는 더운 날씨 때문에 매운 음식이 발달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후추만 물씬 풍기는 칼칼한 밀떡볶이에 매운 양념을 더해서 먹기도 하고요. 납작만두를 곁들여 먹는 것도 별미 중 별미랍니다. 6.25 전쟁 이후 대구역을 통해 원조 밀가루가 보급되었는데요. 일찍부터 납작만두와 같은 밀가루 음식이 널리 발달한 계기가 되었다죠. 매콤한 떡볶이에 고소한 납작만두 한 입, 군침이 절로 난다. 한편 풀리지 않는 논쟁이 하나 있는데요. 밀떡이냐 쌀떡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쌀떡이요. 쌀떡 먹었을 때 밀가루 향이 안 나고 조금 더 쫄깃했던 기억이 있는데 밀떡이요. 밀떡이 끓였을 때는 쫀득쫀득해요. 쌀떡은 찐득찐득해요. 그래서 밀떡을 좋아해요. 밀떡과 쌀떡 중 맛의 승자는 누구일까?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우선 같은 방법으로 조리한 밀떡볶이와 쌀떡볶이를 준비. 6명의 시민평가단을 모셨습니다. 시민들이 더 맛있다고 느낀 건 어느 쪽일까요? 저는 첫 번째요. 더 쫄깃쫄깃하고 간이 잘 배이는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시민평가단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1번이요. 탱글탱글했어요. 시민평가단 전원 밀떡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에게 확인해봤습니다.
밀가루는 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 그중 물에 녹지 않는 글리아딘과 글루텐이 많습니다. 이 둘은 물을 만나면 결합해서 점탄성이 있는 글루텐으로 되어 쫄깃해집니다. 이 글루텐의 구조와 수분을 보유하려는 성질 때문에 양념이 떡 안으로 잘 스며들게 됩니다. 또 이 글루텐은 가열 중에도 구조를 유지해서 밀떡은 오래 끓이더라도 떡이 잘 퍼지지 않고 탱글탱글한 식감을 유지하는 거죠. 맛의 승자는 밀떡. 그럼 쌀떡은 어떨까요? 밀가루 속 글루텐 단백질은 소화에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쌀떡은 알러지가 적고 소화가 쉬워서 소화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쌀떡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만드는 이색 떡볶이 바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요리의 포인트 김치인데요. 우선 김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요. 김치와 고기, 다진 마늘을 기름에 달달 볶아줍니다. 이어서 떡과 어묵을 넣어준 뒤 입맛에 맞게 갖은 양념을 더해주고요. 떡이 익을 때까지 노릇노릇 볶아주면 밥 반찬으로도 좋은 김치 떡볶이 완성! 두 번째 요리도 바로 시작합니다. 기름에 마늘 향이 우러나오도록 중불에 끓여준 뒤 떡과 새우를 넣어서 익혀줍니다. 집에 있는 각종 채소들 손질해 팬에 투하한 뒤 소금과 후추, 매운 고추인 페페론치노로 풍미를 더해주면 끝! 간단하죠? 집에서도 떡볶이 더 맛있게 즐겨보세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음식 엑스파일 오늘의 주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 떡볶이였습니다.